의자 딱 붙여. 딱 붙여. 그리고 정자세. 그렇지. 아주 좋아요. 손에 펜 들고 집중하고. 손에 펜 들고 집중하고 하니 굿.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3.15 부정선거 때문에 주작 쳤잖아요. 그렇죠? 네. 주작 쳐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죠? 네. 맞습니까? 4.19 혁명으로 하야했어요. 그렇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야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자리가 비었죠.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이 혼란스러워요? 안정적이에요? 혼란스러워. 좋아요. 그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 세상 왜 이렇게 어수선해? 야, 우리가 정치할게! 하고 일으킨 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에요. 봐봐. 얘들아 봐봐. 사건이 엄청 빠르게 전개된다. 봐봐봐. 시간 봐봐. 3.15 부정선거 주작 쳤지?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빠이빠이 했지? 어수선하지? 그다음 5.16 군사정변. 3월, 4월, 5월 단 한 달도 조용한 달이 없습니다. 그죠?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빠이, 아이고 어수선해. 야, 다 조용히 해봐. 군인들이 정리 좀 할게. 이게 5.16 군사정변. 알겠어? 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통 이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첫 번째 5.16 군사정변은요, 자 쉽게 얘기하면요 5월 16일 날 일어난 군사들이 일으킨 정치적인 변화란 뜻이에요. 정치적인 변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알겠습니까? 예. 한강 다리를 건너가지고 원래 군인들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강, 즉 서울 도심으로 군인들이 들어오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군인들이 한강 다리를 넘어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반란이죠. 맞습니까? 네. 반란입니다. 우리 무신정변도 군인들이 한 번 또 깽판 쳤었죠. 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약 30년 동안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라 그랬죠. 고려시대에도 군인들이 이렇게 정치를 잡더니 정권을 잡더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도 군인들이 세상이 오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군사정변, 군사정권 시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사람 들어보셨죠?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거예요. 박정희 누구 아빠예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아빠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박정희가 여러분들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 엄청 공주처럼 자랐대요. 청와대의 공주처럼. 자, 근데 이 박정희 정부도 여러분들 정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처럼 온화하게 했을 것이다. 1번. 2번. 태종처럼 카리스마 있게 했을 것이다. 2번. 뭘로 했을까? 2번. 2번. 군인들 느낌 오지? 그치? 알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좀 이따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팩트체크 하고 하잖아. 그치?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못한 거 빼고 잘한 것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만든 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나라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근데 현대라고 알아요? 현대? 회사? 네, 현대. 현대자동차, 뭐 현대건설 있죠? 네. 이 현대건설 회장 불러가지고 나 고속도로 만들고 싶어. 돈 얼마 나올 것 같아? 한 1,00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나 너한테 200만 원밖에 못 줘.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 회사 망합니다. 내 할 바 아니야. 만들어. 안 그럼 니네 회사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고속도로예요. 카리스마 있어 없어?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장이 가능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고속도로 아니에요? 응?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밑줄 쳐. 한일협정. 누구랑 누구랑 협정한 거야? 협의한 거야? 근데 우리 일본이랑 사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 왜? 우리 식민 지배했던 게 일본이지? 네. 이때 일본한테 손을 내밀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왜 손 내밀었냐? 봐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굴욕적인 대일 위교라고 비판받았지. 왜? 이때 당시에 일본이랑 손 잡으면은 이런 거다. 얘들아 봐봐. 우리가 옛날에 니네 식민 지배했었잖아. 그거는 뭐 옛날 일이고 지금은 니네 뭐 독립해서 축하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줘. 그러면 이 돈 받고 우리나라는 자본금을 얻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끔찍했던 역사를 용서해 준 꼴이 된 거야. 맞아 아니야? 돈 받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우리는 경제 개발을 해. 나라의 도로도 만들고 항구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돈을 벌어. 그럼 과연 이 한일협정은 필요했을 것인가 안 필요했을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들 국민 수준은 미군이 주는 옥수수가루 아니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최극빈국 시절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한일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경제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겠죠.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현빈이 멍 때리지 마 협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베트남 파병.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미국이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데 한 번 비긴 적이 있다고 했던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6.25 전쟁할 때, 그죠? 그게 바로 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미국이 비깁니다. 성과를 얻지 못하고 철수하는 전쟁.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베트남 전쟁에 누구도 참전한다? 우리나라 군대도 참전한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에 파견됩니다. 실제로 전투병으로 참가했고요. 이거 참전하면 미국이 뭐 줄까? 돈 줘. 그 돈으로 또 경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지. 우리나라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해병대, 그지? 되게 잘 싸웠대요. 우리나라 해병대 한 명이 베트콩들 20명씩 죽였대요. 베트콩이 그 베트남 군대들. 베트남 군대 한 명당 20킬씩 했대. 그리고 미국이 7시간 걸려서 막 저 언덕 뺏어와. 그러면 미국은 7시간 걸리는 거 우리나라 해병대는 3시간 만에 하고 그랬대. 그래서 그때부터 뭐 잡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병대가 하면 맨날 귀신 잡는 해병대가 생겨. 그 엄청난 자부심이죠. 자, 그 다음에 독일에다가 여러분들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을 거예요.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해요. 이것도 돈 벌려고 여러분들 보낸 겁니다, 다. 광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석탄 같은데 밑에 지하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자원 캐는 사람들이지? 네.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그거 무너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만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시킨 거지. 간호사? 좋아 보이지? 뭐 가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예방접종을 하셨어요? 그런 간호사 아니야. 큰 병원에서 독일 간호사들이 못하는 거. 시체 닦기. 그 다음에 막 환자들 이제 아프면 똥오줌 막 싸잖아. 그런 거 닦고. 독일 간호사들이 안 하는 일들, 힘든 일들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이때 당시에 간호사들. 감사한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여기서 특강 듣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 농사 짓고 있거나 그럴 거예요. 감사한 분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삼선 개헌. 삼선 몇 번이게? 3번 할 수 있게 개헌이 뭐라 그랬어? 헌법을 어떻게 한 거야? 개정한 거지, 그치? 봐봐.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법 바꿨어. 지금은 대통령 몇 번밖에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지가 계속 하려고 3번까지 할 수 있게 바꾼 거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건? 삼선기 잘한 거야? 아니지. 내가 뭐라 그랬어? 역사에 항상 진리. 권력은 고이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무조건 썩는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유신헌법 별표. 유신헌법. 시험 무조건 나와. 유신헌법 별표 5개. 무조건 나와, 무조건. 유신헌법 하면 박정희 나와야 돼. 이게 잘한 거예요? 봐. 아니, 개사기야. 봐봐. 비상계엄. 나라를 비상체계로 돌리는 거야. 나라를 비상체계로 돌리면 뭐가 좋게? 국민들이 뭘 할 수가 없어. 국가가 비상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상태에서는 무조건 국가의 명령이 넘버원이야. 여기서 국가란 건 누구다? 박정희야. 이걸 독재체제라고 불러. 독재가 여러분들 여기서 홀로 독고다이 할 때 독이야. 혼자 다 해먹고 북치고 하는 게 독재예요. 알겠습니까? 이승만도 이렇게 독재하다가 잘렸잖아요. 지 맘대로 법 막 바꾸고 여러분들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잘렸죠? 4.19 혁명으로. 지금도 똑같은 패턴을 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잘리긴 잘리는데 좀 가슴 아프게 잘립니다. 어떻게 잘리나 볼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10월 유신 실시. 이게 유신 체제라고 부르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다른 말입니다. 유신이란 말이. 박정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유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중임이 뭔 줄 알아? 여러 번 했어요. 그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걸 폐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평생 하겠다는 얘기야.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 평생. 평생 하겠다는 얘기야.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야. 요즘 말로 뭐다? 선 넘었다. 선 넘었다.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잖아. 봐봐,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해. 원래 대통령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발췌개헌으로 지금 대통령 직선제인 상태지. 네. 발췌개헌, 이승만 대통령의 발췌개헌, 날라리 개헌, 날치기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을 직진 바로 뽑기 때문에 직선제예요. 근데 이걸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동그라미 칩니다. 간선제로 바꿉니다. 간선제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체크해 놓으세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개사기 아니야. 아니 사기예요. 국민들이는 지금 박정희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면 직선제 계속 갔겠지. 근데 자꾸 독재하고 지 맘대로 다 하니까 국민들은 싫어해. 근데 봐봐,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개사기인 권한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국회의원 있지? 원래 누가 뽑아? 대통령. 시민. 국민이 뽑지.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 대표야. 상당부 대표, 상당부 국회의원인 거야. 아. 알았어? 근데 이 박정희한테 이 유신이라는 힘이 주어지고 나서 박정희가 할 수 있었던 거 뭔 줄 알아?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 이제 뭘 뽑아? 대통령도 뽑아. 그럼 당연히 대통령 누가 되겠어? 봐, 이런 거야. 여러분들 봐봐. 우리 약간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살짝 부족하니까 제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봐봐.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박정희야. 나 유신 막 독재자야.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자, 너희가 국회의원이야. 너희가 날 뽑을 수 있어 이제. 알겠어? 이게 간선제야. 근데 내가 국회의원 너희 중에 4명 중에 3명은 내가 내 맘대로 그냥 꽂을 수 있어. 그 다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 그럼 니네 누구 뽑겠니? 대통령 나 뽑겠지? 그럼 대통령이 떨어질 일이 있겠어 없겠어? 평생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지 유리한 대로 다 바꾼 거야. 믿기지가 않지?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불과 40년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개 사기 캐릭터 박정희입니다. 그럼 박정희가 대통령 제일 오래 한 거 아니야? 제일 오래 했습니다. 19년 동안 했습니다. 엄청 오래 했습니다. 더 하려고 그랬다는 게 더 소름 돋지 않아? 국회의원 지 맘대로 뽑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뽑을 수 있게 하고 난 대통령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국민은 들러리야?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이 부마 민주항쟁은 뭐냐면요. 봐봐. 이 부산과 마산, 부마가 부산과 마산이거든. 이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유신 독재에 저항했다. 와우. 12.6 사태 별표. 내가 아까 독재자들의 결말은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본인의 고향과도 같은 미국으로 가면서 오히려 행복한 여생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요, 술 먹다가, 술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친한 사람들이랑 이제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자기의 제일 자기가 믿었던 부하,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총에 맞아서. 근데 이게 이때까지는 총기 소지가 안 됐어요? 뭐 이때 당시에 박정희의 말이 곧 법이에요. 박정희가 총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뭐 다 가는 겁니다. 그냥 사실 지금 대통령 느낌이 아니라 거의 황제 이런 느낌이에요. 영화로 나왔잖아. 영화로도 많죠. 네.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있고요. 뭐 얼마 전에 나온 뭐 남산의 부장들도 있고 이런 영화들 역사 드라마 나올 때마다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런 영화 같은 거 있을 때마다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유튜브 같은 거 이상한 먹방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까? 웹툰 같은 거 보는 것보다 훨씬 니네 인생의 플러스야. 자, 그래서 이 12.6 사태 때 여러분들 김재규가 쏜 총, 이 박정희의 오른팔인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대한민국을 쩌렁쩌렁하게 지탱하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우리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엄마 이때 고3이었거든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펑펑 울었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세뇌를 당한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북한 사람들처럼.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 학생 때 선생님이셨던 분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서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다 펑펑 울고 그러는데 이 새끼 잘 죽었다, 진작 죽었어야 됐다라고 얘기한 선생님이 아직까지 기억에 난대요. 그 선생님 서울대 출신이래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 근데 그 사람 혼자 정신이 깨어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세뇌가 안 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못 배우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거야. 독재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받들었던 거야.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야, 너희들. 뭔 말인지 알았어? 니네가 무식하고 아둔하고 이러면은 지금 멍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남한테 나중에 휘둘리는 거야. 제일 편하지. 무식한 애들 다루기가 제일 편한 거야. 채찍과 당근만 제때 주면은 그냥 다루기 편하거든. 이래서 배워야 돼. 알았어? 배워야 된다고. 팔 이렇게 괴지 말고 열심히 듣고. 알았지? 어? 뭔 말인지 알겠어? 열심히 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오늘부터 진짜 또 대화 안 되면은 짝대기 들 거야, 진짜 여러분들. 어? 자, 이러면서 박정희가 결국은 내려난 게 아니라 저 세상 가죠? 요단강을 건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죽으면 여러분들 세상이 편안해질 것 같죠? 아니요. 박정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정권을 여러분들 잡고 있던 박정희가 죽었어요. 지금 권력의 최고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니네 같으면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안 갖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나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자, 일단 5.18 민주화운동 말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2.12 사태 체크하자. 12.12 사태 엄청 빨리 흘러가. 10월 26일 날 박정희 죽거든. 12월 12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이 전두환, 이 대머리 아저씨가 드디어 나옵니다.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자, 여기서 신군부의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새로운 신. 왜? 박정희도 여러분들 군부였죠?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군사란 뜻에서 신군부란 뜻을 쓴 거예요. 또 군인이야. 근데 이 전두환도 있잖아. 박정희가 되게 아끼던 애다. 박정희가 엄청 아꼈어. 근데 지 아끼던 사람 죽자마자 바로 권력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 봐. 권력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좋긴 좋나 봐요. 그죠? 자, 그럼 전두환이 야, 이제 겨우 군인 출신 대통령 죽었는데 또 군인들이 들어와? 국민들 좋아해 안 좋아해? 이러면서 이제 항쟁을 시작하는 거야. 물러나라, 문노하라. 전두환은 물러나라. 자,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선생님. 왜요? 박정희가 총이 어디를 맞았어요? 왼쪽 심장. 심장 맞았어요? 네. 맨 처음에는 안 죽었는데요. 안 죽은 거 알고 김재규가 더 쐈어요. 빵빵빵. 그래서 우리 몸에 총알 발견된 건 총 3발. 네. 알겠습니까? 아끼던 사람이. 자, 근데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광주입니다. 광주. 타겟은 광주입니다. 우리 빛겨울 광주입니다. 이 광주 하면 민주화의 성지로도 여러분들 대표가 되는 이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전두환 군인 출신이라고 그랬죠? 특수부대 있죠? 이 특수부대를 내려보내가지고 폭력으로 시위를 진압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몽둥이로 잡아다 패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봐. 자, 우리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토크 한번 해보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회사 갔다 돌아오시는데 이 계엄군들, 이 공수부대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이 되셨어. 니네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니네도 똑같이 데모해 안 해? 니네 가족들 뭐 어머니랑 다 같이 나가겠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나가겠지? 나갔어.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희들 동생이 죽었어. 니네 눈 돌아 안 돌아? 돌아. 가만히 있는 시민들을 두드려 팼어.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만히 있는 개를 발로 걷어차면 강아지가 으르릉하지. 으르릉한 거를 다시 때려잡는 거야.
그래놓고 어떻게 한다? 야, 내가 여기서 이 으르렁거리는 개 잡아줬지? 내 힘 봤지? 그러니까 다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얼마나 무지막지하니. 지금 내가 몽둥이만 썼다고 얘기했지만 더 들어봐. 갈줬어요. 이 시민들이 스스로요, 시민군을 조직해서 군인들에게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광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뉴스가 나갔어요. 이때 당시 고등학생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있던 우리 엄마 믿었답니다. 이걸 믿었대요. 뉴스에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야 진짜 광주에서 공산당들이 총으로 막 우리 군인들 쏘고 그러나 보다. SNS가 있어, 뭐가 있어, 핸드폰이 있어, 인터넷이 있어.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야 전두환이 우리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하겠지.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야. 이게 지금 미얀마 같은 데서 개발도상국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디 다른 나라 보면 막 시위하는 거 물폭탄 같은 거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가 했던 거,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성장통들 우리 개발도상국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참 신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결국은 시민군을 강제로 진압해요. 강제로 진압한다는 얘기는 죽이고 탱크로 쏘고 그래요. 탱크까지.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이다. 어디에서 일어났다? 광주. 그래서 5월 18일이 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광주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죽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자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희생시킨 게 바로 누구다? 전두환이다. 알겠습니까? 나쁜 새끼다. 들어본 거 같은데. 전두환,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죠? 아직까지 전두환 살아있어요. 진짜요? 네, 살아있습니다. 뉴스에 뉴스에 가끔 나와요. 네, 여러분 뉴스 안 보셔서 모르시죠? 뉴스에 몰라요.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빨리 제가 봐서 더 살 것 같아요. 봐. 이 결과. 봐봐. 5.18 민주화운동 진압 후 이거 국민들이 좀 이거 잘못 알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야 전두환이 우리 지켜보나 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그래서 간접선거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간접선거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됐다는 얘기는 간접선거면 국민이 뽑은 거야? 국회의원이 뽑은 거야? 국회의원. 그렇지. 국회의원이 뽑은 대통령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 안 그래? 우리 국민이 뽑아야지.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또 주작 쳤을까 안 쳤을까? 주작 쳤겠지. 그래. 근데 이게 양심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이면 7년 동안 대통령 몇 번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어? 단임. 한 번 하는 거야. 이 사람 대통령 몇 년 한 거야 그러면? 7년 단임이니까 7년 한 거지. 알겠습니까? 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박정희가 여러 번 하다가 총 맞아 죽었지? 전두환도 얍삽 바른 거야. 아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보고 배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바로 앉아. 네. 실력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어? 실력도 많이 한 거. 많이 했지. 아이 끝까지 들어봐. 여기서 이제 전두환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 들어봐. 그냥 할 얘기가 많아 선생님이. 봐봐. 그 다음에 자 6월 민주항쟁 체크해놓고 여기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진도가 엄청 늦네. 자 이 6월 민주항쟁이 뭐냐면요. 자 체크하자. 전두환 정부의 강압 통치. 역시 군사도 정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국민들을 탄압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하죠. 자 직선제를 요구해. 왜? 이제 대통령은 누가 뽑겠다? 시민. 국민이 뽑겠다. 알겠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영화 1987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 이때 당시 22살의 서울대생입니다. 공부 짱 잘했죠? 근데 고문 받다가요. 물고문 받다가요. 죽습니다. 선배 따라갔다가 죽었고. 맞아요. 죽었어요. 뭘 따라? 선배 따라. 이때 당시 다 같이 웬만한 대학생이면 다 같이 데모하는 게 좀 유행처럼 퍼져 있어서 따라갔다가
물고문 받아서 어쨌든 죽었어요. 슬픈 일이야 안 슬픈 일이야? 이거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랑 시민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대통령 직선제 요구하는 시위 전개됐거든요. 근데 전두환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4.13 호원 조치 동그라미 쳐. 호원이 뭐냐? 여기서 호자가 무슨 호자냐면요, 보호하다 할 때 호자예요. 보호. 헌은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개헌. 헌법. 헌법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제 안 바꾼다는 헌법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안 바꾸는 그러면 간선제하겠다는 거야? 직선제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지금이 간선제니까 호헌, 보호할 호자에 헌법,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바꿀 생각 없다는 얘기야. 지금의 법을 지키겠다는 얘기야. 후드려 맞아야 돼. 그지? 근데 계속 이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자, 여기서 체크해놔.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다. 이한열이 역시 연세대학교 대학생입니다. 근데 최루탄이 뭐길래 이렇게 역사책에 나왔냐고요? 최루탄은 여러분들 공중에다가 쏴서 가스 있죠? 네. 하얀 가스 나오는 거. 네. 그게 최루탄이에요. 이건 사람한테 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쏴서 이 가스로 데모를 진압하는 용이에요. 근데 이걸 맞고 죽었다는 얘기는 이 최루탄을 사람한테 쐈다는 얘기예요. 화 나요 안 나요? 나는 겁니다. 최루탄은 원래 공중에서 쏴서 가스로 여러분들 효과를 내는 무기예요. 근데 이거에 사람이 맞았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쐈다는 얘기죠.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다칠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라는 거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못 버텨요. 별표 쳐. 6.29 민주화 선언. 드디어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두환 빠이 대통령 직선제가 드디어 수용됩니다. 6.29 민주화 선언 시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기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수용됐다. 꼭 기억하세요. 6.29 민주화 선언 며칠 날 했을까요? 6월 29일 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이후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수용되게 되면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우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저도 23살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때 당시에 데모를 해서 시위를 해서 국민들이 얻어낸 쾌거로 여러분들 이뤄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갈게요. 자, 여기는 쉬워요. 제가 키워드만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봐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봐봐. 미국의 경제원조 300산업 하면 이승만 정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어? 미국의 경제원조 300산업, 여러분들 이거 하면 이승만 정부 생각하면 돼. 여기 키워드만 외우면 돼. 대통령의 업적 문제는 무조건 잘 나와. 이 대통령의 업적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번에 유추할 수 있는 시험 문제 3명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도 요즘 잘 안 나와요. 박정희, 전두환, 그 다음 제 생각에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가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혹은 김대중. 알겠습니까? 자, 박정희 정부. 이 박정희 하면 여러분들 뭐로 인정받는다 그랬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별표.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 독재는 했지만 경제개발한 건 인정. 자, 우리나라에 기름 나 안 나? 안 나지. 우리나라가 지금 돈 버는 방법 뭔 줄 알아? 물건 좋은 거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갖다 파는 거야. 수출. 지금이요? 그쵸. 2021년도요?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 석유 나? 천연가스 나? 아무것도 안 나. 우리나라, 니네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니네 우리나라에 기름 났으면 공부 안 해도 돼. 그 기름 갖다 팔면 되지 뭐. 바보들. 자,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서 한강의 기적 동그라미 쳐. 한강의 기적. 왜 기적이냐? 그만큼 빠르게 어떻게 한 거야? 그치,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어. 오케이? 그게 한강의 기적이야. 우리나라 강이 한강이지?
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봤더니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 이루었더라. 그래서 독일의 라인강에서 라인강을 한강으로 바꿔서 한강의 기적이다. 뭐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이건 뭘 의미한다? 뭐의 고속도로 발전을 의미한다?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발전 무조건 박정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체크해놔. 경공업은 뭐냐면요, 가벼운 거. 가벼운 거 나오지? 섬유, 신발, 가발 이런 거 만들었어. 맨 처음에는. 왜? 기술이 없잖아. 그리고 경부 고속국도, 이게 바로 서울경, 부산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이때 처음 생기게 됩니다. 이거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옆으로 넉넉하게 만들어라. 분명히 우리 후손들은 이거보다, 지금 만든 거보다 훨씬 더 큰 도로가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애초에 만들기를, 부지를, 땅을 넓게 준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만큼 도로가 커졌어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왜? 고속도로 막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중화학공업. 이제는 조금 중화학, 묵직한 것들이 철강, 석유와 기계, 배. 그쵸, 여러분들? 요거 만들기 시작해서 팔았다. 배도 팔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배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래요? 이순신 장군 옛날에 배 잘 만드는 거 몰라? 알아요. 자, 수출 100억 달러.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면 되고, 돈도 이제 슬슬 벌기 시작하면서 새마을운동 별표. 이 노래 알아? 새마을운동 노래 알아? 뭔지 몰라? 또 우리 애기들 또 시간은 없지만 선생님이 또 틀려주고 가야지. 참 교육자로서 또. 아이씨, 누가 자꾸 뭐 카톡하는 거야? 자, 들어봐요. 네. 이게 왜냐면 노래가 시험에 나와. 불러야 돼요? 아이씨, 가사 보고 이때 당시 대통령의 업적 이런 걸 물어보지. 새마을운동 나오면 누구 기억해야 돼? 불러야 돼. 이 노래 알아요. 봐봐. 가사를 잘 봐봐. 이 사람 박정희야. 가사를 잘 봐. 노래 자체가 어떻습니까? 잘 살자는 얘기죠. 네. 이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잘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농민 나부랭이가 아니라 좀 잘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잘 살자 하면 경제개발 하면 무조건 누구? 박정희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두환 정부. 에휴, 3조 호황. 호황이면 좋은 거게 안 좋은 거게?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3저니까 3개가 저거든. 봐봐. 저유가, 기름값이 싸. 저금리, 이자가 싸. 저달러, 달러가 싸.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는 좋은 거야. 3저, 1저, 2저, 3저. 이게 3저 호황이야. 그러면서 전두환 때 좀 잘 살아요. 우리는 민족이. 근데 뭐 전두환 뭐 좀 이 새끼가 한 건 없습니다. 예. 별로 안 좋아요. 새끼예요 진짜로. 사람 죽이고 이씨. 이건 난 개인적으로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영삼. 이 형도 시험에 잘 나오죠. 김영삼 봐봐. 야 선생님 봐봐. 김영삼. 이름이 숫자지? 네. 숫자야 아니야?
숫자지. 자, 금융실명제. 금융이 뭐야? 돈이지, 돈. 이제부터 돈 거래할 때 뭐야?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돼. 금융실명제. 여러분들 체크카드 같은 거 만들 때 니네 이름으로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내 카드에도 봐봐. 여기 선생님 카드 있거든? 선생님 카드 선생님 이름 있단 말이야. 누가 썼는지 다 알아. 이게 바로 뭐다? 금융실명제. 숫자 03 기억해. 알았어? 03 하니까 숫자 돈 금융실명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뭐 OECD 가입, 경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 뭐 요거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김영삼 대통령은 이게 대박이죠? 외환위기, IMF,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요청.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이거 설명해 줄게. 외환위기 왜 온 건 줄 알아? 우리나라에 달러 있지, 달러. 달러가 다 써서 없는 거야. 알았어?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장사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거를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거든, 우리나라의 무역이. 근데 달러가 없으면 어때? 다른 나라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전부 다 어떻게 되게 생겼어? 망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IMF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국제은행이야. 거기에서 돈을 빌린 거야. 근데 돈만 빌린다고 땡일까? 돈 빌리는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런 거야. 만약에 현우가 난 돈 빌렸어? 현우야, 돈 갚아야지. 너 샤프 그렇게 만질 시간이 어딨어? 너 필통 샀네? 너 내 돈은 안 갚으면서 필통은 사는 거야? 내가 자꾸 뭐 해? 간섭이 시작되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뭐? IMF. 알겠습니까? 외환 위기. 알았어요? 외환. 알겠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것도 역시 돈 관련된 건 김영삼. 영삼. 숫자 돈. 알았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김대중 정부고요. 이 김대중 정부는 여러분들 키워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환 위기 극복하셨고요. 자, 외환 위기 극복하셨고,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외환 위기 극복한 게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봐봐. 농민 문제. 얘들아, 새마을운동 일어나면서 도시랑 농촌의 격차가 어떻게 되겠어? 벌어지겠지? 도시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 농촌은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안 좋아지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있어. 별표쳐. 노동자 문제. 야,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지. 빨리 경제 성장하려면 그만큼 빨리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자들이 돈 같은 거 제대로 받았을까? 아니, 법대로 지켜지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분신을 해. 분신 뭔 줄 알아? 몸에다가 기름 붓고 불 확 저지르는 거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러면서 몸에다가 불 붙이고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나를 봐달라 이거예요. 나라에서 나를 봐달라. 이렇게 힘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 번이라도 봐달라.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일요일은 무조건 쉬게 할 것. 오케이?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이때 당시 10시간 이상 일 시키면 안 됩니다. 밥 제때 줘야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월화수목 금토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일요일 일 안 했지만 돈 줘야 됩니다. 이걸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당연히 있죠. 이것도 안 지키면 다 불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월마다 주지 않아요? 응? 지금은 월마다 주지 않아요? 그 주에 모아서 월에 한 번에 주는 게 월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지켜달라.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람 대우 해달라라고 했던 게 전태일의 분신 사건. 분신이 뭐 하는 거다? 몸에다가 불 붙이고 뛰어내린 거다. 알겠습니까? 나를 좀 봐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오케이? 자, 다음. 어떻게 나를 봐달라고 뭐에 불을 붙이지? 얼마나 안 봐주면 그랬겠습니까? 자, 마지막이다. 보자. 대한민국의 발전. 자, 얘들아, 6.29 민주화 선언으로 누구 빠이? 전두환 빠이.
전두환 빠이 적어놓으세요. 빠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지금도 그렇지? 네. 대통령 5년 할 수 있고 몇 번밖에 못해? 한 번. 한 번. 그죠? 그리고 누가 뽑아? 국민이 뽑지? 직선제. 알았어? 간선제는 누가 뽑는 거라 그랬어? 대요. 오케이. 자, 문민정부가 뭐냐?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야. 문민정부는 김영삼 정부. 자, 국민의 정부. 이거는 김대중 정부야. 문민정부는 김영삼 정부.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게 바로 최초로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다. 여야가 어디? 여야. 아유, 얘 초딩이니까 알질 못하네. 여당 야당이야. 여당 야당. 또 처음 들어봤지? 여당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있는 당. 지금 대통령이 있는 당. 야당은 여당 들어오는 거. 대통령이 없는 당. 들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지방자치제. 이거 김영삼 정부 기억해놔.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자, 그 지방별로 스스로 통치하는 게 지방자치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세금 같은 거를 서울에다가 다 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세금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용암동 살면 용암동 주민센터 이런 데에 내죠.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스스로 하죠. 여러분들 뭐 볼일,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뗄 일 있으면 어디 가요? 서울까지 갑니까? 안 가죠. 그 지방에서 하죠. 이게 지방의 일은 너네 스스로의 지방자치제. 김영삼 정부. 알겠어? 자, 아이고 서울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했었다 얘들아.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 했었지. 네. 서울 올림픽도 했었어. 언제? 노태우 정부 1988년. 그래서 이 올림픽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기에? 88 올림픽. 그렇지. 선생님도 이 88 올림픽은 못 봤어요. 이때 어려가지고 선생님 못 봤습니다. 2002년. 그렇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우리 월드컵. 축구네. 맞아, 축구 거기서 우승했어요? 우승 못했어요. 4강까지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근데 왜 2002년 하면 축구가 유명해요? 이때 성적이 좋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했고. 자, 그다음 봐봐. 박정희 정부 체크해놔. 박정희 정부. 자, 박정희 정부 두 가지만 기억해. 남북 적식자 회담, 7.4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것만 기억해. 자평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자평민.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자평민.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밑줄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자, 노태우 정부 체크해놔. 북방외교. 북방외교가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소련이랑 중국이랑 수교를 맺은 거야. 북쪽에 있는 북방외교. 북쪽에 있는 소련이랑 중국이랑 수교를 맺은 게 바로 북방외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랑 수교를 맺은 거 여러분들 북방외교 되겠습니다. 지금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잘 나오는 것만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남북한 UN 동시가입. UN 동시가입. 유엔이 그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입니다. United Nation. 국가연합이에요. UN.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모인 동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남북 기본합의서. 이거 기억해 주면 돼요.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합의서. 자, 그 다음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만 기억하면 돼. 남북 정상회담. 정상이 뭐야? 대가리지, 대가리. 대장들끼리 만난 거야. 분단 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도 동그라미 쳐.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건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뭐 했어요?
여기서 뭐 개성공단 밑에 체크해놔. 개성공단 나오면 금강산 관광산업 이거 나오면 김대중이야. 이때 우리나라가 김대중 때 금강산 북한에 있는 금강산 갈 수 있었거든. 개성공단은 뭐냐면은요 이게 공단인데 공장이거든. 공장. 남한은 뭐가 있어? 돈이 있지. 북한에는 뭐가 있어? 값싼 노동력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섞어가지고 다 같이 남한과 북한이 함께 물건을 만들어 보자 했던 게 개성공단이에요. 근데 북한 애들이 워낙 게을러 터졌대. 예. 때리고 싶대요. 나는 북한 애들 참고로 별로 안 좋아해. 예. 난 통일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 체크해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나고 왔지? 내내 평양냉면을 가져왔으나 하면서 먹었잖아. 그지? 예, 돼지 만났죠? 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게 3차다. 김정은 때.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7.4 남북공동성명. 이건 누구라 그랬지? 자평민에다가 여기 때 누구 때? 박정희 때고요. 남북정상회담. 이건 누구야? 김대중, 김정일이 한 거니까 바로 제1차고요. 제1차 때 여러분들 뭐 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여기에서 또 기억해야 될 거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합의된 건 바로 이 김대중 대통령 때다. 김영삼 때 IMF, 그 다음 김대중 때 이 IMF를 어떻게 했다? 극복했다. 그때 선생님 금반지, 금목걸이, 금발찌 전부 다 나라에다가 냈다. IMF 극복하려고. 선생님이요? 응. 선생님 IMF 때 이때 있었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때. 근데도 냈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냈지. 우리 아빠 공무원이시거든. 그래서 나라에서 내라고 해서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받은 반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나라에 냈어요. 나도 우리나라의 IMF 극복에 동참했다. 짜증나게. 자.